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 14만원의 매각, 바이백 옵션 추가, 2년간 숨 고르기, 환호하는 시장, 고심하는 러시아 진출 계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장에 대해서 이 바이백 옵션을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대차와 같이 진출했던 지금 계열사가 문제가 있는데 2년 동안 유예를 하기로 했으니 최장 2년이에요. 최장 2년 동안 유예를 하기로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러시아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멈춘 지 1년 9개월 만이죠. 그러나 문제는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시장을 보고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판매법인 등 사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재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백 조항이 같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되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가 됐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에 동반 진출한 현대차 계열사의 공장 처리도 이제 관심거리인데 지금 같이 탈퇴하지 않겠다. 지금 현대차 공장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와 이란 지역 아니면 카자흐스탄 지역과 같은 곳에 공장에 납품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 14만원의 매각, 바이백 옵션 추가, 시 2년간 숨고르기, 환호한 시장, 고심하는 러시아 진출 계열사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이 매각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공장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인수한 제너럴모터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함께 매각을 하죠. 매각 대상을 한번 보면 현지 업체인 아트파이낸스에 매각을 하고 이번 조건에 2년 내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매각을 했었던 그 금액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때 다시 산다라는 거죠.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14만 5천 원이고 러시아 공장 장부상 가치는 약 4,100억 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상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덜어내는 차원으로 매각하다 보니 실지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값을 매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러시아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바이백 조항을 넣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10월 2년 후 바이백 조항을 넣고 1유로 약 1,4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르노도 지난해 5월에 모스크바 공장을 2루블 약 29원에 모스크바시에 넘기기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철수는 완전 철수가 아니다 라는 분석이죠. 바이백 조항이 특별히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항에 바이백 조항이 포함되었던 만큼 이번 현대차 공장 매각은 러시아 시장의 완전 철수가 아닌 것이죠. 현지 판매법인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판매된 차량의 AS도 지속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감에 떨었던 현대차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선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번 매각으로 공장 미운영에 대한 유지비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의 러시아 진출은 바로 이겁니다. 소련 이후에 진출을 했는데 현대차는 애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 들어 러시아에 수출을 시작을 했고 2007년 현지 법인을 설립 그리고 201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하면서 연산 20만 대 규모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하면서 연산 10만 대 규모를 인수를 하게 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지난해 초만 해도 러시아 기후 특성을 고려한 현지 맞춤형 소형차인 솔라리스, 그리고 해외 시장 모델인 소형 SUV인 크레타, 기아의 리오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면서 판매 호조를 보입니다. 특히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 두 브랜드를 다 만드는 공장이기도 하죠. 이렇듯 호실적에 입어서 2020년도에는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GM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인수하게 되죠. 이번 공장의 매각은 커진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간다 해도 2년 후가 걱정이기도 하죠. 현대차가 2년 후에 다시 러시아를 재진출한다 해도 과거의 호실적을 회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떠난 그 자리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현대차 그룹의 지금 브랜드 가치는 중국 차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뼈아프게 되죠. 그래서 중고차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 업체인 아브토스타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만 해도 7%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이 현재 그의 7배나 커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차로 쓸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판매는 어쩌면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매각으로 장부 가치 및 지분법 손실 등이 불가피하게 손실을 날 수밖에 없고, 공장의 장부가액은 2,873억 원으로 이 모든 돈이 다 매각으로 제로가 되는 거죠. 러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대차의 향후 공장을 되사기로 결정하면 이때는 매각가가 아닌 바이백 시점의 시세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현대차 공장의 매각에 의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현지 공장 가동의 정상화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가 더 빨리 조건들이 더 빨리 오게 되면 더 빨리 살 수 있는 바이백 조항도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번 매각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매각으로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펀더멘탈이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는 분석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계열사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현대자동차 공장과 함께 러시아에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의 매각으로 함께 진출한 계열사들의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재진출성이 다시 열려주면서 섣불리 사업 철수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러한 공장으로 물건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모비스 관계자도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에 따라 당사도 현지 공장 매각을 검토를 했지만 현 시점 매수 희망 업체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운영 방안에 대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공장을 매각을 하지만 이 매각을 하는 것이 결코 종료라는 뜻은 아니고 결국 이 시간 동안 다시 재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다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